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2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5월 29일 월요일 날은 미국 증시가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거든요. 메모리얼 데이는 한국으로 치면 현충일과 비슷한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도 오늘은 스프링 뱅크홀리데이라 해서 이제 하루 쉬는 날이거든요. 하지만 미준 방송은 오늘 쉬는 날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일 화요일 날 5월 3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하루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영국의 컨설팅 회사에서 제가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내일 방송 스케줄하고 지금 컨설팅 스케줄이 겹쳐서 부득이하게 하루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특별한 방송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내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만나볼 분은요. 양자 컴퓨팅의 아이온큐 투자자로 유명한 가을바람 월드님을 초대했습니다. 내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장기간 아이온큐 주식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이유, 그리고 가을바람님이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실 텐데 온세미컨덕터에 근무를 하시거든요. 저 온세미컨덕터에 근무하시는 가을바람님의 포트폴리오는 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다 해서 6종목을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가을바람님의 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하루 쉬지만 특별 방송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5월 29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S&P 500의 움직임을 보시면 지난주 0.35%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주가가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전혀 다른 횡보를 보여주면서 12,975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주 동안 2.46%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굉장한 추세를 보여줬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난 52주 1년간 최고점이 이제 13,181포인트였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52주 최저점은 1088포인트였습니다. 따라서 최저점에 비하면 이제 이미 29%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다. 굉장한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이제 나스닥 지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나스닥 지수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성장 주식들 그리고 테크주들의 이름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단연 돋보였던 이름은 엔비디아겠죠. 자, 엔비디아는 일주일 동안 주가가 무려 24.57% 올라갔습니다. 거의 25% 상승한 거죠. 자, 그러면서 YTD 수익률을 보시면 166.5%의 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스템이고요. 스템 역시도 일주일 동안 24.5% 상승했고요. YTD로 보시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44.85%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엔비디아의 친구 AMD고요. AMD 역시도 일주일 동안 주가가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제 YTD 수익률이 거의 100%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팔란티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가가 16.57%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YTD 수익률이 11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가 나오는데요. 12.6% 올라갔고요. YTD 수익률은 이제 190%에 이릅니다. TSMC 역시도 엔비디아의 덕을 많이 봤죠. 11.48% 상승하면서 YTD 수익률이 38.56%에 이르고 있고요. 자, 다음은 SOXX 반도체 ETF죠. 10.6% 올라가면서 40.72%, TQQQ가 10.2% 올라가면서 YTD 수익률이 10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를 좀 살펴보면요. 엔비디아의 뒤를 이어서 테슬라가 가장 좋았습니다. 7.23% 주가가 올라갔고요. YTD 수익률은 56.82%에 이르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주가 또 올라갔습니다. 7% 가까이 일주일 동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YTD 수익률이 117%에 이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4.57% 올라가면서 YTD 수익률이 38.8%, 그 뒤를 이어서 넷플릭스가 3.7%, 아마존이 3.32%, 구글이 1.77%, 애플이 0.15%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모든 메가테크 기업들이 지난 한 주 동안 플러스를 보이는 좋은 추세를 마크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직접 살펴본 것처럼 지금 현재 나스닥 위주로 미국 증시의 추세는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 발표된 이후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알고 있죠.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또 엔비디아 덕분에 20% 넘게 상승한 AMD도 그렇고 결국은 조정을 받을 시기가 찾아올 텐데요. 문제는 어디까지 올라가고 또 조정이 찾아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CNBC 프로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AMD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식이 현재 가장 많이 오버보트 됐다. 오버봇은 이제 과매수 현상을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뜨겁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AI 크레이즈, 즉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과열화 현상된 이러한 주식이 AMD, 엔비디아다. 그 얘기는 조만간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용이겠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월가에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오버보트된, 과매수된 뜨거운 주식 중에 일부는요, 다 칩 메이커다. 따라서 반도체 주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블록버스터 쿼터 어닝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엄청난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히 이제 가이던스가 최고의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 자금이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 주식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요, 현재 오버보트 돼 있다. 지나치게 과열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적어도 하나의 매트릭을 살펴보면, 하나의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평가 항목이 그 유명한 Relative Strength Index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RSI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RSI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평가 항목은 측정을 한다. 따라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이 속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정도죠.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은 폭으로 주가가 움직였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지수가 바로 RS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종목이 지금 과매수되어 있는지 아니면 과매도되어 있는지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평가 지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RSI는 보통 1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 14일간 하나의 주식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주가를 살펴봐서 만약에 이 추세가 70을 넘어가게 되면 보통은 오버봇이다. 과매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긍정적이다. 따라서 조만간 조정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14일 RSI가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너무나 과매도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줍줍의 기회가 찾아온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요, CNBC 프로가 스크린을 해줬다. 그래서 선별을 해줬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가장 과매수되어 있는 너무나 뜨거운 종목들의 리스트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1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RSI가 가장 높게 올라간 종목은요, AMD입니다. AMD 같은 경우는 지금 RSI 지수가 89.72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70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이 레이팅은 뭐냐면요. 현재 애널리스트 중에 AMD를 평가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몇 퍼센트가 바이 의견을 주고 있는가? 57.1%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1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6명 정도가 바이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뜨거운 종목은 서비스나우입니다. 서비스나우도 89.54라는 굉장히 높은 RSI 지수를 보이고 있고요. 바이 레이팅은 78.9%, 굉장히 높은 편이죠. 자, 다음은 가트너인데요. 가트너의 RSI 지수는 86.14%, 하지만 지금 애널리스트 중에 바이 의견을 주는 애널리스트는 36.4%에 불과합니다. 자, 네 번째로 뜨거운 주식은 브로드컴이고요. 브로드컴은 84.36까지 RSI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 레이팅은 70%를 넘어갑니다. 자, 그 밖에 다섯 번째로 뜨거운 주식은 SN2가 나오고 있고요. 83.73, 그리고 엔비디아가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RSI 지수는 83.62에 마크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애널리스트 중에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72%가 넘어갑니다. 자, 그 밖에도 메타가 보이는데요. 메타의 RSI 지수는 83.06, 현재 1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6.6명 정도가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알파벳도 좀 RSI가 많이 올라갔죠. 80.68까지 치솟은 상태고요. 현재 1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거의 8명 가까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자, 시놉시스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78.53에 굉장히 높은 RSI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 80%에 이룬다. 따라서 굉장히 평가가 좋은 종목이 시놉시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요. 특정 종목의 RSI 지수는 여러분들이 시킹 알파 툴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RSI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모멘텀으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 페이지 오셔서 모멘텀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모멘텀 관련된 그레이드가 나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가장 밑에 RSI 지수가 표시가 됩니다. 자, 바로 여기 있죠. Relative Strength Index가 나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현재 팔란티어의 RSI 지수 역시 82.03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RSI 지수는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러한 RSI라는 평가 지수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종목의 매수 시점을 잡거나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RSI는 어디까지나 수치적 분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트렌드가 어떤지 이 점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라는 주식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쪽에 열풍이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열풍은 챗GPT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과매수되어 있다 해서 이 종목이 조정을 곧 받을 것이다. 뭐 며칠 안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기사에서는요, 우리가 RSI라는 평가 지표를 활용을 해서 현재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들의 이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S&P 500을 이루는 많은 테크 주식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주식들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P 500의 테크 섹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참고로 S&P 500은요, 총 11개의 섹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테크 종목만 묶어놓은 섹터를 우리가 S&P 500의 테크 섹터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자, 올해 들어서 2023년 YTD 수익률을 보시면요, 테크 섹터의 수익률이 무려 33%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S&P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시면 9.5%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가 10%도 올라가지 못하는 사이에 S&P 500의 테크 섹터는 무려 33% 올라가면서 3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가가 급상승한 것이 테크 섹터인데요. 자, 그 와중에 아직까지도 저렴한 테크 주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CNBC 프로에서는요, 팩셋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현재 어떤 기업들을 가려냈냐면 첫 번째로 포워드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가 굉장히 낮은 종목.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포워드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각 종목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몇 배를 곱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가, 이거를 우리가 포워드 PER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포워드 PER을 S&P 500 테크 섹터의 전반적인 평균치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과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정 종목들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발굴된 10가지의 가장 저렴한 테크 종목들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의 이름은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예전에 HP랑 이제 분사가 된 기업이죠. 이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고객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네트워크라든지 서버 같은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HP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린터, PC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어쨌든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지금 NTMP를 보시면 NTM이라는 것은 Next 12 months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 지금 프라이스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는가, 6.68배, 굉장히 낮은 PER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지금 현재 시장과 비교하면 0.27이니까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저렴한 주식은 젠 디지털입니다. 8.26이라는 굉장히 낮은 PER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가 HP입니다. 8.65, 그리고 DXC 테크놀로지는 6.11. 자, 그리고 스카이웍 솔루션이 나오는데요. 11배의 PER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퀄컴이 등장하는데 퀄컴의 PER은 11.27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시장 평균, 테크 종목들의 평균과 비교하면 0.45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11.57배의 PER을 보이고 있고요. 넷앱이 11.79, NXP가 11.94배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 10번째로 저렴한 종목에 온세미컨덕터가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온세미컨덕터의 PER은 15.74배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고 있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버웨이시니까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거죠. 단지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HP만 홀드 의견, 보유 의견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대부분 다 지금 현재 매수 의견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앞에 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S&P 500을 구성하는 테크 주식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의 이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할 때는 밸류에이션, 주가만 보고 결정을 하면 커다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상승장, 지금처럼 이제 불장이 나타날 때는요. 가장 주가의 상승이 좋은 이런 종목들은 가장 주가가 낮은 종목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이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하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제 쭉쭉 떨어지는 베어마켓에 있어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은 종목은 보통 가장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이 아니라요. 모멘텀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보통 가장 많은 하락 추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수 종목, 매도 종목을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항목이 바로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0개의 주식들 중에서 지금 현재 모멘텀이 가장 뛰어난 종목, 이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데 거기에 모멘텀까지 좋다면 어떻게 보면 줍줍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아까 10개 종목을 가지고 제가 미리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10개의 종목들 중에서 모멘텀이 가장 좋은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팅으로 오시면 지금 SA 애널리스트 스코어,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스코어, 그리고 퀀트 스코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밸류에이션 그레이드, 그로스 그레이드, 프로피터빌리티 그레이드, 모멘텀 그레이드가 있죠. 자, 이 모멘텀 그레이드를 클릭하시면요. 지금 현재 모멘텀이 가장 좋지 않은 주식들, 그리고 가장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직접 선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퀄컴, 그리고 제너레이션이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지가 않다. D 플러스를 받고 있잖아요. 자, 나머지는 다 C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현재 가장 좋은 모멘텀을 발휘하는 종목의 이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온세미컨덕터 그리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종목은 B 플러스, B 마이너스로 가장 좋은 모멘텀을 발휘하고 있고요. 자, 따라서 이 두 종목의 퀀트 스코어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요. 현재 밸류에이션도 C, 그로스도 C, 프로피터빌리티 A, 모멘텀이 B 플러스, 그리고 EPS의 리비전 역시도 A를 획득하면서 현재 5점 만점에 4.84, 굉장히 높은 퀀트 스코어를 자랑하는 종목이 온세미컨덕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주말 동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시끌벅적했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사이버 트럭의 내부가 이번에 누출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사진이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운전석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뭐 테슬라가 공개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누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전에도 퍼블릭에 디스플레이가 된 적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가 공개된 적은 없거든요. 따라서 이번이 첫 번째였다. 인테리어를 아티스틱 렌더링이 아닌 실제 모습이 공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광팬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갈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안겨주고 있는데요. 자, 좋지 않은 평가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이버 트럭의 인테리어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1980년대 저예산 영화의 소품처럼 보인다. 따라서 굉장히 좀 촌스럽다. 이런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버 트럭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너무 싸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렴해 보인다. 저렴해 보이는 내부 모습이 흉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악의 평가를 좀 보시면요. 4살짜리가 갖고 노는 레고 블럭과 같다. 따라서 장난감처럼 보인다는 거죠. 너무나 세련되지 못한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좋지 않은 평가를 보이고 있고요. 자, 사이버 트럭의 지금 가격은 아마도 $39,000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옵션이 있죠. 24,000달러짜리 옵션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디체터블 슬리핑 포드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렌더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바로 요거를 포함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실 때 내부 사진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지 한번 댓글을 통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트럭의 디자인에 대해서 외부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이버트럭을 내가 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바라는 그런 디자인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이요, 엔비디아만큼 뜨거운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의 주가는 지금 한 달 만에 75% 넘게 급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 와중에 지금 금요일 날도 굉장히 좋은 호재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자, 팔란티어의 주가가 더 높이 날아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딜 때문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크라이나의 정부 기관이 이번에 발표하기를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카탈로그하고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데미지를 측정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빌딩이라든지 인프라가 많이 파괴됐잖아요. 자, 이러한 망가진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서 팔란티어의 기술력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커다란 딜을 따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파트너십의 상대는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번에 팔란티어의 기술력을 이용을 해서 리컨스트럭션 에포트를 할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국가 재건 사업을 하는데 팔란티어가 일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목요일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정부 기관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따라서 디지털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디지털 혁명 부서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서와 이번에 딜을 체결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빌딩 그리고 인프라가 파괴가 됐는데요. 자, 이러한 데미지를 측정하고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일단 맡게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팔란티어는 이미 공헌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공헌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전쟁에 이미 팔란티어가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러한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미카일로 코도로브 우크라이나의 미니스터 장관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있다. 새로운 스테이지를 시작한다. 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이러한 재건 프로젝트에 팔란티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는 이미 현재 제공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가요, 그들의 레퓨지, 그 피난민들 있잖아요. 피난민들이 정착하는, 재정착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미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범위가 굉장히 커진 거죠. 이제 앞으로 전쟁이 조만간 종식이 되길 우리가 좀 바라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사업이 새롭게 시작될 텐데 거기에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자, 지난 며칠 동안 미국 증시는 사실 굉장히 커다란 악재 그리고 호재가 연달아서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좋지 않은 부분부터 살펴보시면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가 이번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인플레이션 지수는 우리가 보통 PCE라고 부르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고요. 자, 이 앞에 코어를 붙여서 우리가 보통 근원 PCE라고 부르죠. 이 근원 PCE가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측정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0.4%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0.4%가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된 건데요. 자, 여기에는 지금 푸드랑 에너지 코스트를 제외했다. 따라서 근원 PC를 얘기하는 거죠. 자, 시장의 전망치는 0.3%였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높은 물가 지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4.7% 올라간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0.1%가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헤드라인 P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가 아니고 푸드랑 에너지를 포함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도 0.4%가 올라갔습니다. 1년 전과는 4.4% 차이가 있고요. 자, 이 부분 역시 3월 달에는 4.2%였기 때문에 전달에 비해서 4월 달에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전망
전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음 FOMC 미팅은 6월 14일 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금리가 그대로 동결될 확률이 이제는 37.6%, 굉장히 낮아졌고요. 이제 0.25%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시장의 전망이 62.4%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0.25% 정도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테이블을 보시면요, 불과 1개월 전만 해도 지금 11.5%의 확률을 가지고 아니다, 금리가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금리 인하를 내다보고 있었고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64.6%, 그리고 0.25%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은 23.9%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는 것이 이제는 62.4%의 확률을 가지고 0.2%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동결될 확률은 37.6%,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요 0%가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좋지가 않다. 왜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좋지가 않죠. 자, 이번에 PCE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라고 전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면요,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화됐거든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이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다.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완전히 제거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금리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리스크가 하나가 제거화됐다. 자, 과연 미국 증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번 주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5월 2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방서에서 세차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을 했거든요. 영국 소방서에 가서 세차를 한 경험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 가셔서 가장 최근 영상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저희들의 특별한 경험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하루 결방입니다. 대신 특별 방송을 준비했고요. 저는 다시 수요일 날 따끈따끈한 소식 잔뜩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